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MMO에서 맵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로날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카카오 지도 기반의 맵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드리면 라이프 MMO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이고 게이미피케이션, 일상 자체를 게임화하자라는 모토로 위치 기반 플랫폼, 게임,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맵 플랫폼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어떤 과정으로 개발했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반적인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맵 플랫폼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 플랫폼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려는 라이프 MMO의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프 MMO에서도 아케이지 IP를 이용해서 아케이지 워크라는 위치 기반 게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들의 게이미피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치 기반 게임으로 큰 성공을 한 포켓몬 고 게임이 있고, 일본에서 작년에 출시한 드래곤 퀘스트 워크도 있고, 또 젠니와 같이 친구들과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탐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현재 내 위치 주변에 지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들은 카카오 맵과 같은 기본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게임의 경우는 게임의 컨셉에 맞는 디자인으로 지도를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비스별로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에 도달하면 도전적인 과제를 준다거나 체력이 회복된다거나 몬스터와 전투가 시작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적절한 밀도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로 유저가 지도상에서 다양한 포인트를 생성하고 다른 유저들과 공유합니다. 그 포인트들은 서비스별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이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 만든 집의 위치이기도 하고 내가 전에 간 적이 있는 의미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맵 플랫폼은 이런 기능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맵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니티용 SDK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이 실제 잠실을 유니티 엔진에서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롯데월드 타워와 같은 랜드마크 객체가 있고 다양한 일반 건물들도 있고 녹색으로 보이는 땅과 석촌 호수 및 도로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원하는 대로 지형 객체들의 텍스처, 색상, 사이즈 변경을 통해서 스타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지도 데이터는 카카오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영역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비스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포인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경우 생성된 포인트는 게임 시설과 몬스터를 배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의 모든 숙박업소 POI를 조회해서 해당 포인트들을 게임 내 여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골과 같이 POI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도 정보를 활용하여 유저가 도달 가능한 영역을 계산해서 포인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서비스에서 유저가 지도 객체를 생성, 삭제, 수정할 수 있고 생성된 지도 객체들은 다른 유저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아케이지 워크 게임에서는 유저가 집을 짓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저가 집을 지으면 집의 위도 경도 좌표와 집의 이름, 집의 소유자와 같은 부가 정보들이 플랫폼에 등록되고 등록된 정보는 다른 유저들에게 노출됩니다. 지금까지 맵 플랫폼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 장에서는 맵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지도 데이터였고, 카카오 맵에서 서비스 중인 고품질 국내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공간 연산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SDK에서 지도를 그리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버와 통신하고 빠르게 렌더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GIS를 통해서 포인트 생성 및 다양한 위치를 유저들과 공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플랫폼의 개발 과정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 플랫폼에서는 카카오의 지도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는 지도를 그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지도 객체들의 점, 섬, 명과 같은 공간 데이터와 타입, 행정구역 주소 등의 비공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는 객체를 지도에 표현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GIS에서 다양한 공간 연산을 하는 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POI는 Point of Interest의 약자로 관심 지점을 의미하고 국내에 약 450만 개의 POI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위도 경도 좌표인 공간 데이터와 카테고리, 상호명, 주소 등의 비공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서비스에서 사용할 포인트를 생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특정 영역 내의 POI를 조회하고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SDK가 어떻게 지도를 렌더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 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달 가능한 위치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저에게 가장 가까운 도로를 안내하기 위해 특정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도로 포인트를 찾는 문제도 있고, 게임과 같은 경우 물과 가까울수록 물 속성의 몬스터가 출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는 물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공간 연산이 필요했고 GIS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GIS 구성도입니다. 지도 데이터를 플랫폼의 공간 DB에 넣고 GIS를 통해 원하는 조건으로 쿼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간 DB를 쿼리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가 가능한 데이터들은 미리 생성해 놓고 사용합니다. API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요청 포인트를 하나로 통일했고 발급된 앱 ID, 앱 키를 검증해서 허가받은 요청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SDK는 지도를 렌더링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현재 유니티용 SDK만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위해 지도 객체 관리용 REST API를 제공하고 있고 어드민을 통해서도 플랫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SDK에서 지도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지도 데이터를 GIS에서 직접 쿼리할 수도 있지만 지도 데이터 변경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정사각형의 타일로 미리 만들어 놓고 SDK는 필요한 타일들만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GIS에 직접 쿼리해서 사용하는 것 대비 처리 속도도 빨랐고 DB 운영 비용도 줄일 수 있었고 타일 단위로 데이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캐싱 처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타일은 서비스별로 미리 협의해서 최적화된 타일을 미리 생성해야 하는데 타일 사이즈와 타일에 포함될 지도 객체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빨간 사각형 영역의 지도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국을 한 개의 큰 타일로 생성을 하면 빨간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개의 타일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영역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중간 그림과 같이 전국을 9개의 타일로 나누면 빨간 영역이 포함된 4개의 타일을 다운받으면 되고 전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영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전국을 25개의 타일로 나누면 9개의 타일을 다운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영역은 더 줄었습니다. 필요한 영역의 타일만 다운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에 비해 작은 타일 사이즈를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도 객체들은 타입이 잘 분류되어 있어서 건물, 길, 땅, 물 등으로 크게 구분 가능하고 더 상세한 구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사용할 타입의 지도 객체만 타일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약 A 서비스는 건물, 땅, 길, 물 타입의 객체를 사용한다면 해당 타입의 객체들을 타일에 포함시키면 되고 B 서비스에서 길, 물 객체만 사용한다면 길, 물 객체만 타일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타일의 크기를 서비스별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최적화된 맵 타일 기반으로 SDK가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지도를 표현할 범위에 해당하는 타일들을 다운받고 한번 다운받은 타일들은 이후 캐싱해서 계속 사용하고 유저가 이동함에 따라 또 새로운 영역의 타일이 필요하면 다시 다운받습니다. 타일 다운로드가 완료되거나 이미 캐싱된 타일이 있으면 타일을 파싱해서 지도 객체 하나하나를 렌더링 큐에 넣는 작업을 하고 렌더링 큐에서 객체 하나하나를 꺼내 공간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로 생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유저가 이동함에 따라 더 이상 렌더링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게임 오브젝트들은 삭제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처럼 유저가 이동함에 따라 다운로드 작업, 파싱 작업, 렌더링 작업이 동시에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IS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유저가 도달 가능한 영역인 길 주변에 포인트를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먼저 모든 길의 영역을 먼저 계산하고 길 영역 양 옆으로 폭이 5m 정도 되는 영역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중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주변에 사람이 다닐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남은 영역에서 무작위로 포인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GIS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맵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렸고 이어서 맵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SDK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제공하는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 게임 맵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인스펙터에서 발급된 맵 앱 키와 앱 아이디를 설정하면 SDK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도를 로딩하는 코드입니다. 게임 맵 객체를 가져온 후 set origin 함수로 호출해서 원점의 위도 경도 좌표를 설정하고 set bound 함수로 호출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그릴 영역을 설정하고 로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실행을 하면 그림과 같이 지도가 그려집니다. 유니티에서 지형 객체 하나하나가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로 표현되고 있는데 잠실 롯데월드 타워 역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도 객체의 스타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SDK에서 모든 지도 객체들의 스타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경우 윗면과 옆면의 텍스처 변경이 가능하고 옆면의 텍스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단, 중단, 하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과 하단 부분은 각각 위아래 한 번씩 이용되고 중간 부분은 높이에 따라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컬럼의 수를 조정하여 건물의 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규격에 맞게 텍스처가 준비되면 코드상에서 텍스처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도 객체는 생성 전후 이벤트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건물 객체 생성 전에 원하는 텍스처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 전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만들고 add listener를 호출해서 등록합니다. 이벤트 핸들러 함수 구현부를 살펴보면 앞에서 생성한 텍스처를 설정하는 코드가 있어서 건물 생성 전에 텍스처가 변경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건물을 하나하나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제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일괄로 디자인 변경 처리를 해야 하고
다만 이벤트 핸들러 함수로 지도 객체의 타입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 정보로 분기해서 다른 텍스처가 적용되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3D 객체로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 2D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height 값을 0으로 지정하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2D로 표현할 수 있고, 만약 건물을 그리고 싶지 않다면 no create를 true로 설정해서 건물이 아예 안 그려지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예로 들었지만 건물 외에도 땅, 물, 길 같은 객체들도 텍스처 변경을 하거나 색상 변경을 하는 스타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또 원하는 쉐이더를 적용해서 빛의 양에 따라 건물의 느낌을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물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나무를 그리는 예제인데요. 이런 꾸미기는 객체 생성 후 호출될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땅 객체가 생성된 후 호출될 이벤트 핸들러 함수 구현부를 살펴보면 생성된 땅 객체의 타입이 파크, 공원이면 나무를 그리도록 create tree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도 객체 생성 후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에서 다양한 꾸미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드민 툴에서 서비스에서 사용할 포인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범위와 카운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카테고리 조건을 설정하면 포인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포인트를 CSV 파일로 추출해서 서비스에서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다양한 지도 객체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도 객체 생성 시 점선명과 같은 공간 데이터와 게임에서 원하는 다양한 비공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지도 객체 조회 시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역 범위 내에 있는 객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 그림과 같이 어드민을 통해서도 서비스에서 생성한 지도 객체들의 현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맵 플랫폼의 사용 예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계획은 자사에서 개발 중인 아케이지 워크를 포함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플랫폼의 기능으로 개발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 플랫폼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카카오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유저에게 훌륭한 게이미피케이션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맵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은 위치 기반 서비스 개발사가 있으시다면 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